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트7입니다. 트위터의 아서에이지가 피트코인 현물 ETF 정식 출시에도 폭등하지 않는 가격에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다시 트위터를 올려줬는데, 트위터의 내용에 어쨌든 간에 제목이 미국과 홍콩에 곧 상장될 현물 ETF가 창출하는 차익 거래에 대한 기회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ETF는 우리가 바이낸스나 빗썸 피트, OKX 이런 데서 거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다르게 24시간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어떤 차익 거래에 대한 기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 아서에이지가 말한 더 중요한 부분, 엄청나게 본질적인 우리가 왜 코인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거래에 대한 기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 아서에이지가 말한 더 중요한 부분, 엄청나게 본질적인 우리가 왜 코인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함축해서 블로그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의료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병 고치기 위해서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순간이다. 근데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치료법에 무한한 돈을 기꺼이 지출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아서에이지가 말을 돌려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의 지금 통화 정책 시스템 마구잡이식으로 부채 발행해가지고 급할 때마다 마구 돈을 찍어내서 인플레이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지금 물가에 허덕이게 만드는, 근데 결국에 피할 수 없는 일 마주친다면 돈을 찍어내는 방법밖에 이제는 없다. 왜냐면 보시면 미국의 평화를 지탱했던 엘리트들은 현 세계의 질서의 존재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신용으로 마구잡이로 마음대로 기축 통화 달러를 찍어낼 수 있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 시스템이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P모건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피트코인 ETF 상품은 신규 자금의 유입에 회의적이다고 최대 360억 달러가 옮겨질 것이라고 기사가 나와버렸죠. 비교적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하지만 피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지금들이 대규모로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GBTC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ETF 전환 이후에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 수수료가 비싸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자들이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하락에 대한 원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GBTC 1.5% 수수료 비트와이즈9 지금 대부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는 블랙록이 운영하는 비트코인은 0.12%로 블랙록 대비해서 비교적 엄청 저렴한 수수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GBTC 물량들이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자산 운용사들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GBTC를 고집해서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똑같은 비트코인을 살 건데 더 비싸게 주고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보니 다들 GBTC 팔고 그 물량을 현금 USDT 자산 운용사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피트코인 선물 청산맵상으로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단기적으로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43K, 44K 사이에 있던 숏 포지션을 모두 먹고 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4K 라인에 있는 이 숏 포지션과 42K 밑에 있는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면서 단기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동성이 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CVD 자료보다 선물 청산 맵을 더 많이 보고 있는 이유는 현물보다 선물 거래가 15배 많은 현상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적이다라고 소문난 뱅가드도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코인 시장에 없으면 네트워크나 보안 자금이 유지될 수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채굴자들에게 실제로 지금 미국 최대의 채굴 기업 라이엇과 마라톤 주식의 10% 이렇게 최대 주주입니다. 블랙록 다음으로 5개의 채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뱅가드입니다. 블랙록보다도 더 많은 채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비트코인 인정 안 한다, 우리는 이래놓고서는 뒤에서는 채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JP모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인정 안 한다고 앞에서 그래놓고서는 채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사를 보고 하는 것보다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냐를 보면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시면 좋은 것들은 얘기 안 해주고 몰래 하는 것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록의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이틀에 걸쳐서 비트코인 ETF 거래 현황을 오픈하면서 첫날 대비해서 둘째 날 보시면 거래량이 더 많이 올라와 주었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발표를 해줬습니다. 가면 갈수록 앞으로 거래량은 더 올라올 것이고 대규모 유입 자본들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세력이 있어도 그 매도 세력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랙록에서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 하루 평균 거래량이 2023년에 들어온 500개의 신규 ETF가 수요가 늘고 있고 초과를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첫 개시 3일 동안 토탈 거래량이 100억 달러가 간다는 건 수요가 엄청 많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이 된 이후에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증거는 사실인데 코인 불장인 것 같고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된 것 같지만 막상 보시면 지금 단기 투자자들 비트코인 보유한 이런 새로운 투자자들이 시장에 와서 비트코인 핵폭탄급으로 올라간다라고 할 때가 그때가 고점일 겁니다. 근데 지금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주변에도 다 코인 투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매도를 봤을 때
신규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더 많아야 되고 지금보다 3배에서 4배는 코인을 새로 시작하는 신규 투자자분들이 들어오면 그때 과열되었을 때 비트코인 매도 타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계속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